역사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건축을 해왔습니다. 그중 상당수는 수백 년, 수천 년 전부터 존재하며 수많은 관광객들에게 감동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세기 동안 과거의 건축가들은 놀라운 건물들을 제한된 자원과 능력 안에서 건축한 반면 우리는 현대의 기술력을 동원하여 다양한 형태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곳은 토픽입니다. 이번에는 현대 건축의 기적이라고 할 수 있는 아주 색다른 지구 속 건물을 선보여 드리겠습니다. 바로 시작해 볼까요? 더 웨이브, 덴마크. 덴마크 베이유의 공동주택 더 웨이브가 설계된 것은 2006년의 일이었습니다. 헤닝 라센 아키텍트사의 건축가와 엔지니어들에 의하면 더 웨이브의 원형은 자연 그 자체이며 윌람반도 해안에 있는 모래 언덕에서 영감을 받았다고 하는데요. 안타깝게도 더 웨이브의 건설은 계획대로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로 건설은 기한 없이 연기되었습니다. 하지만 건축가들은 꿈을 포기하지 않았고 2010년대 중반에 프로젝트가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완성된 것은 2018년이었어요. 덴마크 사람들이 완성시킨 이 건물은 현대 건축의 걸작으로 고도 바일레의 새로운 명소 중 하나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워터프론트에 우뚝 서 있는 이 5동의 거주용 고층 건물은 밤에는 수면에 비치고 낮에는 밝게 빛나고 있습니다. 그 흐르는 듯한 모양이 너무나 아름다워서 많은 사람들이 그 아름다운 모습에 매료되고 있습니다. 버블하우스, 프랑스. 아주 독창적인 건축으로 유명한 20세기 건축가 안티 로버그는 남들보다 뛰어난 인물이었습니다. 어머니는 핀란드인, 아버지는 러시아인으로 헝가리 수도 부다페스트에서 태어나 인생의 대부분을 프랑스에서 보냈는데요. 로버그는 스스로를 건축가가 아닌 헤비톨로지스트, 즉 거주학자라고 칭했습니다. 그가 열정을 기울인 것은 자연의 모습을 한 집이었고 그의 말에 따르면 집은 인간의 몸이나 환경과 최대한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로버그의 가장 훌륭한 프로젝트 중 하나로 유명한 버블하우스를 들 수 있는데요. 이 집은 프랑스 사업가인 피에르 베르나르의 주문에 따라 1975년 건축되기 시작했습니다. 이곳에는 직선이 하나도 없습니다. 집을 구축하는 건물 모두가 거품이나 조개 껍질 모양을 하고 있어요. 심지어는 창문이나 문조차 원형 혹은 타원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호화로운 궁전은 로버그와 베르나르, 그리고 1991년에 이 집을 구입한 패션 디자이너 피에르 카르단보다도 더 오래되었습니다. 현재에도 칸 근교인 테울 쉴 메울에 놓여 있으며 코테 다쥐르의 명소가 되었답니다. 10에서 20유로라는 저렴한 가격으로 언제든지 방문하실 수 있다네요. 항응아 빌라, 베트남. 만약 여러분이 베트남의 도시 달랏을 방문하신다면 살바도르 달리의 그림에서 튀어나온 듯한 건물을 보시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이 건물은 항응아 빌라라고 하며 크레이지 하우스라는 이름으로도 알려져 있는데요. 실제로 겉보기에도 약간 크레이지한 모습입니다. 뭐라고 말해야 할지 표현이 좀 어려울 정도예요. 이 건물을 짓는 데 관여한 건축가 덴 베토가에 의하면 스페인의 저명한 건축가 안토니 가우디의 작품, 그 중에서도 카사바트요와 카사밀라에서 영감을 받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어떻게 봐도 초현실주의에 관해서는 학생이 선생님을 완전히 뛰어넘은 것 같습니다. 항응아 빌라는 1990년에 지어져 지금도 세계에서 화제가 되고 있는 건물인데요. 이곳을 방문한 사람들은 그 기묘한 건축물을 보면 어린 시절의 일이 떠오르기도 하고 때로는 아름답지만 섬뜩했던 동화들이 떠오른다고 합니다. 한편으로는 건물 자체가 무섭거나 불쾌하다면서 불만을 호소하는 사람도 있다네요. 이곳을 방문하려면 약간의 각오가 필요하겠습니다. 페르디낭 슈발의 이상궁, 프랑스. 고대 귀족들이 살았던 궁전을 시골 우체부가 지었다고 한다면 믿으시겠어요?
19세기에서 20세기 초에 살았던 페르디낭 슈발의 이야기입니다. 페르디낭 슈발의 삶은 여느 사람들과 다르지 않게 평범했습니다. 초기 슈발은 발랑스와 시슬리에서 제빵사로 일하다가 이후엔 같은 프랑스의 시골 마을에서 우편 배달원으로 일했는데요. 슈발은 프랑스 밖으로는 나가본 적도 없는 소박한 인물이었지만 언제나 환상적인 궁전이나 고대 도시를 공상했습니다. 그리고 점차 슈발의 머릿속에서는 대담한 프로젝트가 짜여졌죠. 1879년, 이미 젊은이라고는 할 수 없는 나이가 되어 있던 슈발은 드디어 궁 건설에 착수하게 됩니다. 그는 우체부로 일하면서 매일 수십 킬로미터의 거리를 걸었는데요. 길을 걸으면서 슈발은 아름다운 돌을 발견하면 모두 모았습니다. 처음에는 돌을 주머니에 넣고 다니다가 점차 많아지면서 짐수레를 끌게 됩니다. 일이 끝나면 돌멩이를 하나하나 쌓아 올려 웅장한 궁을 건설하는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파사드라는 궁의 정면 부분을 만드는 데 20년이나 걸렸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당초 마을 사람들은 그가 실성했다고 생각했지만 자신들의 눈앞에서 걸작이 탄생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1912년 슈발은 입구 위에 나보다 더 끈질긴 인물에게 이 작업을 물려주고 싶다는 인상적인 문구를 남기고 건설을 끝냈습니다. 슈발의 이상궁은 중동, 중국, 인도 등 다양한 스타일이 혼재된 환상적인 공간입니다. 국내의 각 시설물에는 자연의 신전, 생명의 근원 등의 정성이 담긴 이름이 달렸습니다. 궁 안에는 야생동물, 공상 속의 생물, 역사 속의 위인 등 수많은 상이 장식되어 있습니다. 벽에는 붓다와 그리스도, 슈발 자신이 남긴 말이 함께 조각되어 있고 너무나도 완벽한 그 균형은 현대의 기술로도 쉽게 재현할 수 없답니다. 스톤하우스, 포르투갈. 무명의 천재가 건설한 정교한 궁궐에서 좀 더 심플한 아름다움으로 가보겠습니다. 포르투갈의 시골 마을에 있는 스톤하우스의 겉모습은 쉽게 말해 그냥 바위입니다. 스톤하우스는 한때 인터넷에서 화제가 된 적이 있는데 당시 많은 사람들이 이 사진을 조작이라고 믿었습니다. 스톤하우스는 1970년대 중반에 건설되었습니다. 이를 건설한 사람들은 거대한 바위를 찾아내 그 안에 거주 공간을 만들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와 같은 훌륭한 명소가 완성된 것이죠. 스톤하우스의 겉모습은 원래 모습 그대로지만 내부는 일반 포르투갈 농가의 가정집 같은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이곳엔 아무도 살고 있지 않고 건물은 나라에 의해 보호되고 있습니다. 트리하우스, 카자흐스탄. SF를 좋아하시는 분이라면 아마 댄 시먼스의 대표작 히페리온을 읽어보셨을 텐데요. 거기서 거대한 나무배에 살면서 우주로 날아간 수도사를 기억하시나요? 만약 그런 프로젝트가 가능하다고 한다면 믿으시겠어요? 카자흐스탄의 건축가 아이벡 알마소프가 설계한 트리하우스는 우주로는 나갈 수 없지만 나무와 함께 쾌적하고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습니다. 트리하우스는 실제 나무 주위에 세워졌고 투명한 유리통으로 되어 있습니다. 나무는 이곳에 사는 사람들에게 신선한 공기를 주고 평화로운 분위기를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주택의 전력은 지붕에 설치된 태양 전지판을 통해 공급됩니다. 아이벡 알마소프의 프로젝트는 환경주택 분야에서 새로운 이정표가 될지도 모릅니다. 현재 트리하우스는 아직 완성되지 못했는데요. 스폰서를 구하지 못했기 때문이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야심찬 프로젝트가 실현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데다 진척 상황 역시 상세히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뚜렷한 목적의식을 가진 사람들은 남이 보기에 불가능해 보일지라도 결국 실현해내고야 만다는 걸 우린 이미 알고 있습니다. 알마소프에게 페르디낭 슈발 같은 끈기가 있길 빌면서 이번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의 꿈이 어떻게 실현될지는 모르겠지만 만약 실현된다면 저희 영상에서도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언제나처럼 여러분의 시청에 감사드리며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저희를 응원하신다면 구독 버튼과 좋아요, SNS 공유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안녕히 계세요.